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학원 계산학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책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책은 모던, 퀀텀, 케미스트리라는 책으로 자보 선생님이랑 오스툴룬드 선생님 두 분이서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자보 책이다라고 하면은 이 책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책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파는 곳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구매하기가 어려우실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경로로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도록 하시고,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양자화학 혹은 계산화학을 전공한다 하면은, 했다 하면은 사실 요런 책 한 권 정도는 또 가지고 있으면은 나름의 멋이 있죠, 그죠? 이게 뭐랄까, 거의 모든 대학원에서 양자화학 혹은 계산화학이라는 이름 아래 이 책을 가지고 다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책이고 계산학에 있어서 바이블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특정 종교를 믿거나 해서 그런 표현을 쓴 건 아니고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이 책이 총 7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서 1년 안에 보통은 두 학기에 나눠서 1년 코스로 배우게 되는데, 사실 그 뒷부분 경우에는 너무 심화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물리과에서 배울 법한 내용들도 나와가지고 굳이 두 학기에 나눠서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OT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챕터 1에서 3까지를 일단 목표로 하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하트리폭이 끝나고 4장 하면 이제 컨피그레이션 인터랙션으로 이제 하트리폭을 발전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어느 정도 개념을 충분히 익힐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챕터 3까지 기본으로 하고 좀 시간이 되면 4까지 나가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OT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챕터 1 매스메티컬 리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가지고 한번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사실 정말 이게 화학 교과서가 맞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보면은 적분 기호와 시그마 기호 이런 게 훨씬 많이 나오죠, 그죠? 그만큼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책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기존에 언어로서 풀어서 알고 있던 것들을 모조리 다 수학적인 걸로 다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학에 대해서 조금 복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1.1절에서는 우리가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부르는 선형 대수를 조금 맛을 볼 거예요. 맛을 보고 3차원 상에서 매트릭스 벡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아이겐밸류 문제를,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어떻게 푸는지도 볼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양자화학이나 계산화학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슈레딩거 방정식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의 한 형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디락 노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것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는 리니어 알지브라 중에서 우리가 올소노멀한 펑션의 완전한 세트, 그러니까 theory of complete sets of also normal 펑션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는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이 또 잠깐 등장을 할 겁니다. 뭐 계산화학이랑 대학원 양자 수업에서 많이 들으셨죠? 요런 내용들을 배워서 우리가 양자를 어떻게 수학으로 나타내는지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1.1절 리니어 알지브라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이제 3차원 공간상에서 벡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1.1.1절 3차원 공간상에서 벡터 계산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차원 공간상에서 벡터는 몇 가지 성분을 표시해주면은 나타낼 수 있을까요? 3차원 공간상이니까 3가지 성분을 지정을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3개의 서로 상호 수직한 관계에 있는 벡터 3개를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상호 수직한 3개의 벡터, 그래서 i는 1, 2, 3이 되겠습니다. 현실 공간상에서 보통 생각하면은 x축, y축, z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라는 임의의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E1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 방향으로 A1 성분만큼, E2라고 하는 방향으로 A2만큼, E3 벡터 방향으로 A3만큼 있다고 하면 되겠죠. 즉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E1 벡터, E2 벡터 방향, E3 벡터 방향으로 있을 때 A 벡터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E1 벡터 축의 사형을 내린 값 A1, A2, 그리고 여기에다 사형을 내린 A3, 뭐 이런 식으로 성분 각 축 방향으로 성분의 값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표시를 할 때는 시그마를 써서 EI 벡터의 AI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i는 1, 2, 3.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요 세트 있죠. 그러니까 제가 괄로 이렇게 하면은 세트를 의미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호 수직한 단위 벡터, 그래서 이 벡터들이 모이면은 그 공간상에 존재하는 벡터들, 어떠한 벡터라도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베이시스가 된다라고 부릅니다. 뭔가 그 만드는 기본 레고 블럭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베이시스가 컴플리트 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떠한 3차원 공간상의 벡터도 여러분들이 이 베이시스 EI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조금 문장이 안 맞네요.
can be represented with EI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쉽게 이거는 뭐 이런 개념들 여러분이 쉽게 그 XY Z축을 생각하면은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떤 특정 공간상에서 이 베이시스가 하나만 존재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유니크하진 않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3차원 공간을 표현할 때 XY, Z를 쓸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죠. XY, Z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뭐 45도씩 돌려가지고 X 프라임, Y 프라임, Z 이런 걸 쓰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유니크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입실론 i라고 하는 새로운 컴플리트한 셋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면은 위에서 했던 이 a라는 이 벡터, 이것은 입실론 i를 써서도 역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실론 1에 a1 프라임, 입실론 2에 a2 프라임, 입실론 3에 a3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굳이 제가 숫자에다가 프라임을 붙여준 이유는 입실론과 e는 서로 다른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는 개수가 같을 필요는 없죠. 그죠?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AI 프라임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조금 더 친숙한 표현으로는 우리가 A라는 벡터를 표현할 때, 그래서 A라는 벡터는 A의 화살표, 이렇게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많이 쓰셨죠. 대학교 때도. 근데 뭐 양자화학 이거는 사실 선형대수에서 더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화살표 그리는 게 귀찮으니까 A 옆에다 이렇게 한 번 더 짝대기를 그어서 약간 굵은 글씨처럼 보이도록 해서 벡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벡터는 우리가 A1, A2, A3 뭐 이런 식으로 공간상에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A라고 하는 벡터를 입실론 베이시스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A1 프라임, A2 프라임, A3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와서 뭐 우리가 흔히 내적이라고 부르는 스칼라 프로덕트 또는 도트 프로덕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뭐 이런 수준은 고등학교 때 다 한 거죠. 그죠? 그래서 A 벡터 도트 B 벡터를 하면 A 벡터를 A1, A2, A3라고 하고 B라고 하는 벡터를 B1, B2, B3라고 했을 때 내적은 다들 아시죠? 구성 성분의 같은 벡터로 표현되는 부분끼리 A1, B1, A2, B2, A3, B3 그래서 이렇게 곱의 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우리가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익혀야 되는 것들은 이런 일반 표현 있죠. 일반 표현을 꼭 일반식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지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같은 벡터를 내적을 시키면은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뭐랑 똑같습니까?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of a 이런 식으로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표현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를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a라고 하는 벡터는 E라고 하는 베이시스를 가지고 표현했을 때 E1, A1, E2 벡터의 A2, E3 벡터의 A3.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B라고 하는 벡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E1, B1, E2, B2, E3, B3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표현상에서 이런 표현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A 내적 B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거는 그냥 있는 표현을 그대로 써주면 되죠. A는 I는 1에서 3까지 EI, AI. 그 다음에 뒤에 B는 어떻습니까? A는 요렇게 되고 B는 똑같이 쓰면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나온 I가 반드시 여기 나온 I랑 똑같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좀 더 높은 자유도를 주기 위해서 J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EJ의 BJ.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시그마를 전개를 하고 또 다른 시그마랑 또 다른 시그마가 전개된 걸 곱해주나, 아니면은 두 개의 시그마를 한꺼번에 뭐 이렇게 전개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EI 벡터, EJ 벡터 곱하기랑 AI, BJ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서메이션 시그마가 두 개 있는 경우를 더블 서메이션이라고, 그리고 그냥 IJ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양자화학 책을 배우다 보면은 얼마나 더 간단하게 더 쉽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건가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베이시스라고 하는 놈은 뮤추얼리 올소고나란 서로 수직한 관계에 있죠. 그리고 유니트 벡터고 올소고나란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EI 내적 EZ의 경우에는 우리가 델타 IJ라고 정의 내릴 수 있고, 그 값은 I와 J가 같을 때는 1이고 I와 Z가 다를 때는 0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을 크로네클 델타라고 부르고, 양자화학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만나게 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은 이제 오퍼레이터가 나오는데, 오퍼레이터의 경우에는 오퍼레이터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조금 필기체 비슷하게 이렇게 꼬아서 쓸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더 항상 오퍼레이터라고 말을 드리긴 할 텐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아 이거는 오퍼레이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놈은 뭐냐 하면은 이 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A라고 하는 벡터에 가해서
결과적으로 B라는 벡터의 결과를 내놓는 것을 우리가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 중에서 우리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양자화학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오퍼레이터가 바로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정의는 어떤 임의의 숫자 x, y에 대해서 우리가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x, a 벡터 더하기 y, b 벡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이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이렇게 뭐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있죠.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되면서 상수는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상수는 빠져나오고 오퍼레이터의 a 벡터, 상수 빠져나오고 오퍼레이터의 b 벡터. 오퍼레이터 요금 없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럼 실제로 우리가 유닛 벡터에다가 오퍼레이터를 ei라고 하는 유닛 벡터에 가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하면 어떤 벡터가 나오는지는 모르죠, 그죠? 왜냐하면 이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이 결과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이 베이시스가 컴플리트 하다면은 어떠한 벡터가 나오든지 간에 이 베이시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하기로는 J의 EJ 벡터의 O, J, I 뭐 이런 식의 숫자를 곱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식의 표현은 I라고 하는 벡터를 J라는 베이시스를 가지고 표현을 해준다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 성분 값이 OJI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OJI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3차원의 3차원 공간상으로 우리를 국한시켜서 보면은 I는 1, 2, 3이 될 수 있고 역시 J도 1, 2, 3이 될 수 있죠. 그래서 O, E, 1을 하게 되면 J에 EJ에 O, J1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O11, O21, O31 뭐 이런 숫자들이 있다는 말이고 그 다음 O22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J라는 벡터가 EJ에 OJ2가 되니까 O12, O22, O32 마찬가지로 E3에 대해서 하게 되면 J에 EJ, OJ3 하면 O13, 23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게 결국 뭐를 여러분들에게 떠올리냐 하면 이게 매트릭스 O의 오퍼레이터 O의 리프리젠 말을 하면서 영어를 쓰니까 스펠링이 엄청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오퍼레이터 O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면은 짝대기 이렇게 하나 더 끊는 거가 우리 매트릭스라고 서로 나타내는 거라고 기호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면은 O11, O21, O31, 12, 22, 32
1, 3, 2, 3, 3, 3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분들이 매트릭스 O를 EI라고 하는 베이시스를 가지고 전개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 잡서를 조금 합시다. 양자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뿌리가 두 갈래가 있어요. 그래서 파동 역학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슈레딩거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의 접근법으로 푸는 것. 그래서 슈레딩거 라인이 있고, 한글로 쓰니까 갑자기 조금 이상하네요. 슈레딩거 라인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행렬 역학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행렬로 다 표현을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곧 보게 될 텐데, 하이젠버그 접근법인데, 이 슈레딩거 방정식 접근법은 굉장히 뭐 우아하고 또 정확한 풀이가 알려져 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풀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 대학원 양자화학 때 해봤지만. 그래서 이제 실제 모델에 적용하기에는 슈레딩거 접근법은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이젠버그의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접근법은 계산량은 엄청 많아지지만 그 복잡도는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은 많아지지만 수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주로 할 거고, 아무튼 오퍼레이터 O를 매트릭스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의 곱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매트릭스 A와 B가 있다고 합시다. 매트릭스,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오퍼레이터는 A와 B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오퍼레이터 A와 B를 곱했을 때 나오게 되는 C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궁금할 수 있죠, 그죠? 이게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EJ라고 하는, 그냥 우리 여기서도 여전히 EI가 컴플리트한 베이시스를 이루고 있다는 가정을 깔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건 앞에서 우리가 봤던 바에 따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EI라고 하는 베이시스 벡터에다가 C, I, J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C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는 오퍼레이터 A와 B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A와 B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을. 그리고 나서 여전히 똑같이 EJ 이렇게 표현을 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퍼레이터 가까이 붙어있는 애들부터 먼저 연산에 집어넣어주면 A를 그대로 남겨두고, 오퍼레이터가 벡터에 가해지면 또 다른 유닛 벡터로 나타낼 수 있고, BKJ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이 오퍼레이터 EI를 가하면 EJ에 OJI,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퍼레이터가 여기서는 전부 다 리니어한, 제가 한참 쓰고 나서 보니까 녹음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 필기만 줄창 해놔가지고 필기해 놓은 거를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A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또 벡터에 이렇게 가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죠? 물론 시그마 K가 시그마 I가 또 도입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도입을 하고 나서 보면은 요 첫 번째 등식과 두 번째 등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두 식 모두 다 하나의 표현에서 출발한 거죠. 같은 표현에서. 그래서 이렇게 간 거랑 밑으로 내려온 거. 그 두 개의 식이 같다라고 둘 수가 있고, 사실 요 더블 서메이션이 시그마 I, 시그마 K랑 같으니까 결국 우리는 CIJ라고 하는 값이 시그마 K, AIK, BKJ랑 같다는 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표현이냐, 나는 뭐 잘 못 알아먹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C라고 하는 매트릭스에서 세로로 I번째, 그 다음 가로로 J번째에 있는 이 성분 CIJ라고 하는 놈이 바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 매트릭스 A에 I번째 열, I번째 행이죠. I번째 행에랑 그 다음 매트릭스 B에 J번째 I번, 이렇게 표현할까요? I번째 행이랑 그 다음에 J번째 열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이 식을 결국 보면은 AI1, B1J, 그 다음에 AI2, B2J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게 이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하는 겁니다. 이거 바로 여러분들이 행렬할 때 두 행렬을 곱해서 두 행렬의 곱셈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봤을 때 매트릭스 오퍼레이터 C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퍼레이터 A, B의 표현에서부터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매트릭스의 곱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in general A와 B의 곱이 B와 A의 곱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커뮤테이터라고 부르는 요 꺽쇠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바로 AB 빼기 B A의 값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그 이탈릭체 잘 못 쓰는데 쓰는 거는 전부 오퍼레이터를 강조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안티 커뮤테이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런 괄호로 표현을 해가지고 A, B 더하기 B, A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뭐 조금 알아두도록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1.1.1절이 끝났고, 이제 1.1.2절 매트릭스에 관련된 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n by m, 그러니까 이거를 n by n이라고 했는데, n by m 매트릭스 A가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그 매트릭스의 구성 성분은 뭐 A11, A21, AN1, A12 쭉쭉쭉 해서 A1M, A22, A2M, ANM 뭐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가 생겼죠. 여기는 진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 A가 N by M이고 매트릭스 B가 M by P이면은 C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A 곱하기 B로 정의되고 만약에 이렇다고 할 때 C라는 매트릭스의 크기는 N by P가 될 겁니다. N by P가 될 거고 매트릭스 곱하기를 할 때는 첫 번째 매트릭스의 이 가로 로우의 크기랑 두 번째 매트릭스 컬럼의 크기가 같아야지 곱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때 C라는 매트릭스의 구성 성분 IJ는 K, A, I, K, B, KJ로 그래서 I로 출발해서 J로 이렇게 끝나고 그 가운데를 K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컬럼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하면은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컬럼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뭐 쉽게 말해서 컬럼 벡터랑 똑같은 의미인데 컬럼이 하나밖에 없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A라고 했을 때 A1, A2, AN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컬럼 벡터, 뭐 컬럼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별 내용이 없죠, 그죠? 조금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오른쪽으로 오면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 어드 조인트를 정의를 할 텐데 에드 조인트는 이렇게 약간 십자가 모양으로 뭐 우리가 대거라고 부르는데 대거 모양으로 생긴 기호로 표시를 하고 그러면은 A의 에드 조인트는 AIJ는 원래 A 매트릭스의 IJ를 JI로 바꾸고 거기에다가 켤레 복소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씌워준 겁니다. 요게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x라는 숫자가 a 더하기 bi라고 하면 x의 스타는 a 마이너스 bi로 허수 부분을 부호를 바꿔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실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a ji 스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AJI겠죠, 그죠? 왜냐하면 허수부가 없으니까 스타가 있으나 스타가 없으나 똑같은 결과를 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그러면은 I와 J의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의 트랜스포즈다. 트랜스포즈 행렬을 로우와 컬럼을 뒤바꿔 준 게 되겠습니다. 그 매트릭스의 IJ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예제를 하나 들어보자면 1 플러스 I 2 마이너스 3I 3 마이너스 I 4 플러스 5I 뭐 이런 매트릭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여기 오는 것은
여기 위치에 오는 것은 adjoint의 11이죠. 그러니까 A11의 스타. 그래서 1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칸에 오는 거는 요 값이 아니라 요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A 1, 2의 스타는 A 매트릭스의 2, 1에 스타를 씌운 거니까 3 플러스 i가 될 거고, 여기는 2 플러스 3i, 여기는 4 마이너스 5i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몇 가지만 더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컬러 매트릭스에 adjoint를 취하면은 그것은 로우 매트릭스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옆에서 쓴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A1, A2, AN이라고 하는 컬럼 매트릭스가 있다면, 이 매트릭스의 adjoint의 경우에는 A1 스타, A2 스타, AN 스타로 컬럼이 로우로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뒤로 가서 조금만 더 여기서 마저 정리를 하죠. 그래서 A 매트릭스의 adjoint에다가 B라는 매트릭스를 곱한다는 거는 A1 스타, A2 스타, AN 스타에 B1, B2, BN을 곱하는 거라서 결국 이거는 AI 스타에 BI를 곱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매트릭스에 관련된 몇 가지 정리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에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가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스퀘어 매트릭스 A라고 하는 것은 행과 열의 개수가 같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떤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널하다 라고 하는 것은 매트릭스 엘레멘트 AIJ를 AII의 델타 IJ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로네클 델타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은 이 매트릭스는 A11은 있지만 A12 쭉 해서 나머지 다 0, 이쪽도 다 0, A22 있고 ANN, MM이죠. AMM만 있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진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만 있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다음 두 번째는 트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트레이스는 어떤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를 구하라고 하면 그것은 대각선 성분의 다이아고널 라인에 있는 매트릭스 엘레멘트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유닛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그 매트릭스는 어떤 매트릭스에 자기 자신을 곱했을 때 앞에서 곱하거나 뒤에서 곱하거나 항상 다른 매트릭스의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게 되겠고, 형식상으로 그렇게 되고, 엘레멘트는 1이라는 매트릭스 AIJ는 델타 IJ로 정의되기 때문에 결국 풀어서 써보면은 대각선은 전부 1이고 나머지는 0이 채워져 있는 그런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버스, 이제 역함수가 되죠. A의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앞에서 곱했을 때나 뒤에서 곱했을 때 유닛 매트릭스를 주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A의 인버스 혹은 역함수라고 부르고, 다섯 번째로 이제 유니테리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A의 역함수가 A의 트랜스포즈, 행렬을 바꾼 것과 모양이 같을 때 이 A라는 매트릭스는 유니테리하다라고 부릅니다. 특히 A가 실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매트릭스를 올소고날한 매트릭스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허미션이라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트릭스 A가 A의 adjoint와 같은 경우, 그래서 뭐 표현할 때 셀프 adjoint 하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aij라고 하는 게 a 대거랑 같은 거니까, a 대거는 어떻게 정의됐습니까? 앞뒤를 바꾸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씌운 거죠. 그죠? 이렇게 매트릭스 같은 경우를 우리가 허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 역시 A라는 매트릭스의 구성 성분이 전부 실수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는 우리가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라고 또 부릅니다. 즉 AIJ가 A, JI의 스타가 이제 없죠. AJI랑 같기 때문에. 즉 이거는 매트릭스 꼴로 봤을 때 A라는 매트릭스가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 양쪽이 이렇게가 같은 원소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뭐 요런, 아마 요 위에 네 가지는 뭐 고등학교 때도 들어보셨을 텐데, 밑에 나오는 두 가지가 조금 새로운 거죠. 위에 네 개는 대학 수학에서도 나오는데 밑에 두 개가 조금 새로운 걸 테니까 개념을 잘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1.3절로 넘어가서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터미넌트의 중요성은 계산학을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우리가 원자 오비탈로부터 분자 오비탈을 만들 때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라고 표현되는 행렬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A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있고, 이게 n by n의 행렬이라고 할 때에 디터미넌트 A라고 하는 것은 흔히 뭐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사용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행렬 A를 풀어가지고 A11부터 A1n, AN1, ANN 뭐 이런 식으로 행렬 요소를 다 풀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냐 하면은 i는 1에서부터 n 팩토리얼까지 가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에 pi 승에다가 pi라는 오퍼레이터를 A11부터 다이아고날 엘레멘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기서 나오는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순열이라고 하죠. 그 퍼뮤테이션에 가능한 퍼뮤테이션의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뭐를 순열을 만드느냐, 그거를 여기서 볼 텐데, 요 PI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하는 것이 바로 컬럼을 퍼뮤테이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뒤에 구체적인 사례를 볼 테니까 일단은 컬럼 인덱스를 가능한 순열 모든 걸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PI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막 뒤엉 켜놓은 이제 여기서 지금 컬럼 퍼뮤테이션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요 놈을 통해서 막 바꾸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뭐 I1 바꾸고 나면 I2 이런 식으로 바뀔 텐데, 이거를 내추럴 오더인 원래의 오더로 되돌리기 위해서 몇 번의 위치 바꿈이 있어야 되나, 그 횟수를 세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럼 여기서 컬럼 퍼뮤테이션 오퍼레이터 이 PI라고 하는 요 놈이 어떤 역할을 하는 놈인지를 우리가 2x2 매트릭스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x2에 대해서 하면은 A11, A12, A21, A22가 되겠는데, 요 정의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요 정의를. 네, 밖에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아무리 빗소리를 좀 차단하려고 해도 똑똑똑 비 떨어지는 소리가 좀 감당이 안 되네요. 네, 좀 특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i가 1인 경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가능한 퍼뮤테이션은 첫 번째, 일단 컬럼이 1 아니면 2뿐이죠. 그래서 가능한 조합은 1, 2 아니면은 1, 2 아니면 2, 1일 겁니다. 일단 1, 2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 1, 2라고 배열을 하면은 내추럴 오더인 1, 2와 똑같으니까 위치 바꿈 할 게 없죠. 그래서 횟수 0이고, 이때는 퍼뮤테이션 오퍼레이터를 가했을 때 1, 1, 2 바꿀 게 없으니까, 그죠? 1, 1, 2, 2 그대로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두 번째 텀 i는 2인 경우,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1, 2 아니면 2, 1이라고 했으니까,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1에 2, 1을 원래 순서인 1, 2로 바꾸려면 몇 번 위치 바꿈을 해야 되나요? 1과 2 사이를 한 번만 바꿔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P2는 여기서 P2의 값은 1이 되게 되고, 오퍼레이터 P라고 하는 것은 1과 2의 위치를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A11과 A22에 가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A11, A22,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는 빼기 컬럼의 1과 2를 바꾼다고 했죠. 1과 2를 바꾼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뒤에 컬럼 1이 2로 바뀔 거고 2는 1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A12, A21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때 수원에서 배우나요, 이거를? 뭐 하여간 행렬 배울 때 나오는 2x2 행렬의 행렬식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A, B, CD라고 했을 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AD-BC라고 부르는 그 형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식만 잘 기억을 하시면은
3x3, 4x4 뭐 어떤 행렬이든지 행렬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행렬식과 관련된 몇 가지 성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만약에 어떤 컬럼이나 로우가 0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줄이 0이라고 해봅시다. 그 경우에는 볼 것도 없이 디터미넌트 역시 0이 됩니다. 비교적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조를 잘 뜯어보시면은 결국 요 한 컬럼당 하나의 엘리멘트들을 이렇게 뽑아서 곱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가능한 모든 조합을 다 하는 건데 여기 똑같이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세로 줄에서도 하나씩만 나와야 되고 가로 줄에서도 하나씩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한 줄이 몽땅 0이다 혹은 세로 줄이 몽땅 0이다 라고 하면은 이 엘리멘트 여기 어느 부분에 하나는 반드시 0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날 하다라고 했을 때 A라는 매트릭스가 즉 AIJ라고 하는 엘리멘트가 AII의 델타 IJ라고 했을 때 그러면 디터미넌트 A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바로 A11, A22, ANN 이렇게 다이아고날 엘리멘트들의 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하기는 시그마지만 곱하기는 파이로 해서 A, II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칼럼이나 로우를 한 번 수합할 때마다 칼럼이든 로우든 한 번 수합할 때마다 디터미넌트 A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집히게 됩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게 되죠.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랑 관계 있는데요. 원래 순서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숫자가 이 PI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거를 뒤집어 놔버렸어요. 이미 2단계에서. 그러면은 무조건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PI가 싱글 수합을 한 이후에는 PI에 플러스 1이 항상 추가가 되는 거예요. 즉 원래 값은 이거였는데 마이너스 1을 항상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호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의 디터미넌트는 A 애드조인트의 디터미넌트에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씌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A와 A 대거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AB 매트릭스 곱의 디터미넌트는 각 매트릭스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숙제도 하나씩 해보죠.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책에 있는 엑서사이즈 1.5번
8쪽에 있죠. 8쪽에 있는 엑서사이즈 1.5번을 이건 이제 증명은 아니고 2x2 행렬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위에 우리가 지금 정리한 이 5가지 정리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증명은 사실 조금 수학적인 지식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명은 하지 말고 그냥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이 5가지 정리를 음미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이제 디락 노테이션을 가지고 실제적인 양자화학에 필요한 논의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